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여론고수 최고의 명품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꾹꾹꾹 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헌정사 최초구죠. 그렇죠. 야당 대표. 대표로서는 처음이죠. 네. 네. 그런데 또 한간의 여론은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아니냐. 지난 대선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먼저 이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도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 관련된 여론은 어떨까요? 뭐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 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 50%를 넘는 조사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고, 그리고 중도층도 그렇고요. 중도층도 네. 그렇고, 예.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한 30-40% 정도? 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죠. 예. 그거는, 그 흐름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예. 아니, 근데,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지금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은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부결이 필요하다는 명분. 과연 여론은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볼까요? 체포 동의안, 불체포, 네. 계속 특권 내려놔야 된다. 심지어는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히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분석이 또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네.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특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불체포 특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다수의 여론인 거는 맞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심지어 국회의원 수도 줄여라라고 하는 판인데, 왜 국회의원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불과 1년도 되기 전이었던 그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그렇죠. 안 하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완장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검찰 독재라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게 잘 국민들한테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요. 법조 출입은 안 했지만, 법조 출입 기자보다도 더 예리한 법조 분석이 가능한 홍영림 기자신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럴 때 아예 그냥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자격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완전히 그 이후에 이 검찰 대응의 전세도 그렇고 판세도 그렇고 완전히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상부수를 안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땐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는 자신이 없나? 실질심사에서 이게 그거를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없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또 이제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례를 들어보면 이제 이전의 사례입니다. 이전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2017년 말에 12월 달에 2017년 12월이면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초반기에 그 당시 이제 친박의 최경환 의원이 이제 똑같이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에 왔을 때 그 당시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 12월 12일 날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최경환 의원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자진 출두해서 영장 실시 심사에 임하면 될 일. 아! 얘기했어요. 최경환 의원을 이재명 대표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여야가 바뀌어 있죠.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최경환 부학이 방탄국회로 변질될 걸 우려하고 있다. 예. 참 묘하죠, 이 표현이.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예.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백혜련. 이제 강훈식 의원은 원내대변인이었고 백혜련 대변인 판사 출신인가요? 네, 법조 사법부 출신이죠. 네, 뭐라고 그랬냐?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라.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다. 근데 지금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놓을 예.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최경환 의원한테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거는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예. 행태다. 만일 한국당이 그땐 자유한국당이었겠죠. 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돼 방탄국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예. 요즘 뭐 로스쿨 준비하시나요? 아니 로스쿨이 아니라 과거 나온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뭐 로스쿨하고는 전혀 상관. 정말 또 감탄하게 되네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도 그렇고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됐고 있다. 이런 분석과 진단이 나오네요. 지난주 후반에 이제 예. 이 케이스대 리서치를 비롯한 네개 명품 회사죠. 네. 이거는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약간 충격적이에요. 국민의힘이 39%고 예. 민주당이 26%예요. 예? 그 13%포인트인데 26%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개 회사가 우리가 이제 예. 그 정기 정치 지표조 MBS 조사라고 그러죠. MBS 조사 생긴 일의 최저치입니까? 생긴 일의 최저치예요. 13%포인트 차이. 그리고 뭐 직후에 나온 갤럽은 이제 국민의힘 37%, 민주당 예. 30%인데 이거 5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 5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네. 다분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민주당한테 후하게 지지율이 나왔던 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 최근에 나온 거 후회들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45.0%. 네. 그러니까 이 조사도 이건 이제 표본이 뭐 2,000명이가 좀 많아서 500여 명 되면 2,504명. 네.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그 야당에서 위안을 삼는 거는 지금 이제 네. 그 얼마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예. 그 전당대회에 어떤 바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뭐 여론조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전화로 오면은 뭐 잘 대답해 주려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다소 올라간다는 건 뭐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야당 지지율까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봐야 자,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요. 바로 이어서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제발 지금까지 홍영님, 배종찬이었습니다. 네.